안녕하세요, GP입니다. 오랜만에 코인하는 트레이더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아마 욕망의 크립토에 계셨던 욕망의 크립토 채널에서 뵀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욕망의 크립토 채널 같은 경우에는 리플 XRP에 대한 가격 전망과 차트 분석 위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코인하는 트레이더 이 코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욕망의 크립토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이 시장 전반에 대한 상식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호응이 썩 좋지 않다 그러면은 기존처럼 좀 가벼운 내용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연준의 FOMC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깊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꾸며봤고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업비트 기준으로 8% 이상 힘있는 돌파가 나오면서 50일 이평선을 한 번에 뚫어내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50일 이평선 그래도 위에 있죠. 이미 200일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 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볼 때 참고하실 만한 간단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이라고도 하죠.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이 가격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세로 파악하기 굉장히 쉽고요. 추세를 파악하는데 이 선을 참고를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붉은색은 5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자, 이 녹색은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때 주로 쓰이는 지표가 200일 이평선이고요. 중기의 움직임을 파악할 때 50일 이평선을 많이 보는데요. 이 5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별칭이 있죠. 황금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세력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흔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얘기를 하죠. 이때 가장 많이 보는 선이 200일선과 50일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일선, 200일선이 있는데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아래에서 50일선이 이렇게 돌파를 해낸다면 이거는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상승 신호로 많이 보고 있고요. 반대의 경우 200일선을 50일선이 이렇게 아래로 돌파를 할 때는 이것은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반대겠죠. 일반적으로 200일선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도 많이 하죠. 기술적 지지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200일 이평선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래도 200일선 위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르셨다면 이런 게 있다.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차트가 이렇게 이탈을 했더라도 이 추세선이 지금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상승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선, 이렇게 하락하는 202평선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회복을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라고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51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별칭으로 세력선이라고도 하고 수급선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돌파를 해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돌파를 한 이후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가격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주식을 살 때다. 뭔가 좋은 게 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간의 이 첫 관세 협상, 이 완료 케이스가 등장하면서 어쨌든 시장은 좋게 반응을 했죠. 미 증시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쭉 횡보하다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여기서 좀 단기간에 단타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어쨌든 좀 안전하게 수익을 일단 챙겨놓자. 또 어떻게 다른 말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심리가 시장에 좀 있었던 거고요.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쭉 올라가다가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단타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죠. 자, 여기서 단기 차익 가져가실 분들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 평행 채널 상단 구간을 힘있게 돌파를 해주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제가 중요 라인이라고 그려드렸던 3,300원과 3,000원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근거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좋은 이슈가 터지면서 3,300원 라인까지 힘있게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는 이 3,300원 위에 구간에서 머무를 수 있는 또 근거가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 완전히 끝난 거는 없기 때문에 자, 이 관세로 인한 이 글로벌 경제, 이 불확실성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때 못 샀는데 어떡하지?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자리가 나올 겁니다. 자, 차트 설명은 오늘 이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이미 신청하셨거나 영상만 좀 참고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자, 2분 정도 건너뛰기 하시면 되고요. 뒤에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2분 정도 뒤로 건너뛰기 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리플 XRP 중요 지점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왔는데요. 여전히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부터 다 안내를 드렸지만 여전히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반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코리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자,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다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알고는 계신데 실제 상황에 접했을 때는 그 상황이 맞는지 혹시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지 또는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대응을 못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요.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그널이 오면은 생각 별로 안 하고요. 바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워낙 자주 많이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도 반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이렇게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대응 못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하시게 되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코칭만 좀 받으시면은 같이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 손실 보시지 않고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제가 코칭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대신 제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8481-4359번으로 헬프라고 저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서 리플 관련된 중요한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안 되죠. 한 달에 월 한 번에서 많아야 2번 정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자리만 안내를 해드립니다. 절대 힘들 일 없고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리플 XRP 홀더분이시라면 이미 갖고 계시죠. 자,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평단가 낮추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리플 대응 못한다, 못 샀다. 자, 이런 핑계 안 통하겠죠. 벌써 지금 이게 작은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벌써 23%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26%. 자, 벌써 한 두세 달 사이에 100% 넘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났는데요. 자, 러프하게 100%만 잡아도 1000개 XRP 리플 갖고 계신 분들 지금쯤 2000개 되셨죠? 이렇게 리플은 대응하는 거고요. 그 대응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이 오더라도 이렇게만 올라가는 건 없죠.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도 같이 여러분들 계좌 자체가 바뀝니다. 자, 따라서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코칭 받으실 분들은 헬프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FOMC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FOMC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연준에서 이 금리와 관련된 통화 정책이란지 이런 거를 하는 회의를 말하죠. 회의를 하고 나서 금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패드워치라는 사이트고요.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미리 예측을 하는 CME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보시면 자, FOMC 같은 경우 자, 어제 진행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FOMC가 자, 이렇게 넥스트 FOMC 미팅이 일정이 항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1년에 8번 회의를 합니다. 보시면 자,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8번 회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미 지나간 거 빼고 올해 남은 거는
자, 6월 25일, 자, 7월 30일, 9월 17일, 10월 29일, 10월, 자, 12월 10일, 이렇게 이제 5번이 남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6월 25일이 아까 40일 남았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현재 금리가 425에서 450 bps죠. 자, 그런데 425에서 450 bps가 될 거다. 다음 회의 때 이게 82.9%입니다. 굉장히 높죠.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6월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자, 여기 보시면, 자, 한 달 전만 해도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했던 게 더 높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핵심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벌써부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보신다면은 앞으로 연준, FOMC 이런 얘기 나올 때 코웃음 치시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월 FOMC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FOMC 발표 이후에 트럼프가 또 파월 의장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또 먼저 긁었습니다. 지난번에 연준 의장을 사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한 발 물러섰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했는데요. 자, 동결했기 때문이고요. 금리를 트럼프는 자꾸 인하하자고 하죠. 인하하라고 하는데 동결했기 때문이고, 다음 제가 조금 전에 CME 패드워치를 봤을 때도 다음 회의 때도 동결이 더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니까 이제 뭐라고 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닷컴에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일정들이 실시간으로 안내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5년 8월 목요일 어제였죠. 자,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되었고요.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도 발표가 되었고, 금리 결정 이후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4.5%, 예측 4.5%, 이번에 발표된 게 4.5% 동결되었고요. 자, 밑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자, 기존 241K, 예측 231K. 자, 그런데 예측보다 훨씬 더 줄었죠. 222K가 나왔습니다. 자, 건수니까, 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니까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고용이 안정됐다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줄어들었죠. 자, 이러니까 고용이라도 불안하게 나왔다면은, 야, 이거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고용까지 안정돼 버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동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명서 내용은 소통방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어떠한 내용인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서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면서, 자, 이때 시장이 약간 좀 이렇게 아래로 좀 움직였었는데요. 자, 30분 뒤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수습을 했습니다. 좀 다소 누그러진 표현을 쓰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을 조금 진정을 시켰는데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께 내용이 좀 많은데 이 부분들 다 핵심 요약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안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거 그대로 풀버전 제가 소통방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소통방에 들어가셔서 PDF입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총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 유예 배경과 양방향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 공급 충격 하에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급 충격 하에서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그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이중 책무 딜레마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자, 이거는 트럼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5번째, 당분간 이 동결이라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시장을 좀 관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와 정책 전환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FOMC 정리를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5월 FOMC는 기준 금리를 4.25에서 4.50 동결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양쪽에서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지는 이례적인 상황을 인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죠. 자, 경기 침체 가능성도 올라가고, 자,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자, 파월 의장은 공급 충격, 즉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도록 관리하는 것이 연준의 의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여드렸죠. 자,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현재 인플레이션 원인은 아니다. 자, 그럼 뭐냐? 자, 이쪽에 더 비중이 많이 실리겠죠, 관세로. 자, 그리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중 책무에 따라 결정할 뿐이다. 이중 책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 보고 들으라는 얘기죠. 현재 연준은 이 두 가지 전환 경로를 상정을 하면서, 자, 경기 악화 시 가능한 배드 뉴스 컷, 자, 금리 대폭 인하, 그리고 인플레이션 안정화 시 가능한 굿 뉴스 컷, 완만한 금리 인하. 자, 이렇게 명확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관망하겠다, 동결이죠. 그리고 확실한 이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바로 바보라고 했죠. 바보.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성. 자, 이중 책무에 따라. 자, 이중 책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책무란 자, 듀얼 맨데이트. 자, 발음 안 좋습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 자, 연준에서 법적으로 부여받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연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넣어놨는데요. 이중 책무는 제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자, 1977년에 처음 공식화되었고 이후에 험플리 호킨스 Full Employment Act of 1978. 자, 정식 명칭은 자, Full Empl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에서 더 구체화되었죠. 해당 법조문은 연방준비제도법의 섹션 2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2 USC. 자, 이건 조문을 나타내는 거죠. 225A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12 USC 225A.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자, 번역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경제의 장기적 생산 증가 잠재력에 상응하는 통화 및 신용 총량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하며, 자, 법은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해도 어렵습니다. 자, 이를 통해, 자, 여기서부터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필요 없고, 자, 이를 통해 최대 고용, 물가 안정, 그리고 적정한 장기 이자율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촉진해야 된다. 자, 이게 의무입니다. 책무. 자, 그런데 고용, 최대 고용, 물가 안정, 그리고 적정한 장기 이자율. 자, 하나, 둘, 셋. 이중 책무라고 했는데 3중이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역사적인 배경을. 자, 이 법은, 자, 이 의무는 두 가지 중요한 법률을 통해서 발전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 개혁법. 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가볍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의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했고요. 두 가지. 자, 험플리 호키스 완전고용법. 자, 여기에서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으로 연준의 이중 책무를 더욱 구체화하고 연준이 의회에 정기적으로 통화정책 목표와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고요. 자, 비록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고용, 물가 안정, 적정한 장기 이자율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 장기 이자율은 물가 안정의 결과로 간주되어 주로 앞에 거 두 개만 해서 이중 책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중 책무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에 따라 결정할 뿐 정치적 압력에서 굴복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 한동안 트럼프와 이 연준의 파월 의장과의 이 갈등 관계는 6월 달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우리 코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이 시장을 조금 더 부양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를 해드렸죠. 경기 침체로 인한 이 시장의 하락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상승, 이 부양 효과 중에 어느 게 더 세냐,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자, 금리 인하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 크다. 그래서 부양 효과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관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래도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5월 FOMC 발표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듯이 굉장히 쉽게 제가 여기 보시면 옆에 쭉 내용들 있죠? 많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소통방에 가셔서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소통방 참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자료만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FOMC 자, 이렇게 뭐 자료 문자 남겨주시면 PDF니까 문자로 발송이 되니까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쭉 해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거나 헷갈리시거나 조금 알고 싶은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자료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문자로 자, 요청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내용을 좀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해주시면은 많은 요청이 있는 내용 위주로 먼저 자, 우선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자료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